자, 이번 시간에는 331페이지요. 331페이지 유형상사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연습을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전표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이 되겠는데요.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매출에서 11, 13, 17 유형과 매입에서 51, 53, 54, 57 유형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FAT 1급 우리가 지금 수험서로 공부하기 때문에 그것만 여기서 예제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매출부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11월 1일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은 전액 자기압수표로 받았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자기압수표는 현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현금 분기하시면 입금전표가 만들어질 거고요. 거래명세서에 의해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을 하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더존 시스템에서 발급 전송할 때에는 전자세금란을 비워두고 지나가야 되죠. 자, 그러면 거래명세서에 있는 이 거래 일자 25년 11월 1일로 되어 있잖아요. 메인 매출 전표의 날짜를 11월 1일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매출 전표로 가셔가지고 12월 1일 유형이 11번 유형이죠. 세금 계산서를 11월이군요. 네, 날짜 고치겠습니다. 11월 1일. 네, 11월 1일이고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 11번 과세 매출은 뭐냐면은 세금 계산서, 과세인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것이 11번입니다. 그래서 과세 매출이라고 그러죠. 자, 품명에는 정장구두 되겠네요. 정장구두. 수량 10, 단가 170 플러스 해주시고요.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가 거래처니까 미림이 거래처입니다. 미림. 전자세금란은 우리가 발급 전송할 때는 이걸 비워두고 지나가야 되고요. 분계는 자기압수표로 대금 전액을 받았으니까 현금이죠. 분계를 1번 입력하시면 현금 분계가 되는데 현금 분계는 밑에 보시다시피 입금전표가 작성이 되는데 입금전표가 두 건으로 작성이 돼요. 입금전표가. 그래서 부가세 수금 현금 입금, 상품 매출 현금 입금. 자, 부가세 수금은 매출세액 부채이고요. 상품 매출은 수익이죠. 대변의 수익 발생, 차변의 현금. 네, 요 분계 정확히 맞았어요. 자, 이것을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는 메뉴로 가볼까요? 네, 전체 메뉴 가셨으면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라는 메뉴를 찾아가야 돼요. 여기 있죠? 네, 클릭하시고 11월 1일부터 11월 1일로 기간을 입력하시고 엔터를 쭉 칩니다. 그 다음에 체크하시고 앞에 체크하시고 전자발행 확인. 네. 그러면 쫙 세금계산서 이미지가 다 보이고요. 발행 눌러주시면 되죠. 확인. 자, 이제 거래처의 확인 요청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국세청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라는 메뉴가 만들어져 있죠. 여기 클릭. 홈페이지가 보이면 로그인 단추 눌러주시고, 저 위에서부터 국세청 신고 상태, 여기를 미전송 상태를 체크해주고, 매출 조회, 한선 매출에서 미전송된 자료를 불러냅니다. 자, 세금계산서가 보일 거고요. 발행 단추를 눌러서 국세청에 전송하는 단계죠. 발행 눌러주고 확인, 확인. 그러면 목록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창을 닫아주시고
이 창도 닫아주시고 메인 매출 입력이라는 창에서는 조회를 한번 눌러 보셔가지고 잘 실행되었는지를 보시는 방법은 분계 밑에 현금 여기를 클릭하고 나서 이쪽 그 왼쪽에 비워둔 칸이 이렇게 전자발행으로 채워지는가를 보면 됩니다. 11번 과세 매출 하나 연습해 봤네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2번도 해보겠습니다. 2번 11월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이렇게 현금 분기까지는 하셨나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는 메뉴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2번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여기에다 날짜, 기간을 우리가 전표 입력한 날짜 있죠? 11월 1일부터 11월 1일로 기간을 입력하고 엔터를 3번 치게 되면은 저는 지금 이미 발급도 하고 전송도 했기 때문에 여기에 확인 요청 전송 성공 이렇게 보입니다만은 아직 안 하신 분은 여기가 비어 있죠. 예. 비어 있으면 여기 체크를 하고 먼저 요 전자 발행을 먼저 해요. 예. 전자 발행이 다 끝나면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에 가서 전송을 하는 겁니다. 예. 두 가지를 수행하시면 돼요. 자, 11월 1일 거 이렇게 하셨고 그 밑에 11월 2일 것도 같은 문제인 것 같아요.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 중 20만 원은 10월 20일에 계약금으로 수령했으며 자, 20만 원은 계약금으로 받은 거니까 계정 과목으로 말하자면은 선수금이죠. 선수금. 20만 원은 선수금이 있었고 잔액은 당월 말일에 받기로 했다. 예, 말일에 받기로 했으면 나머지가 이제 외상 매출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혼합으로 분계할 때 선수금 20만 원 정리하고 나머지 108번 외상 매출금으로 정리하면 되죠. 분계를 혼합 분계 써야 되죠. 거래 명세서에 의해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시오. 네, 위에 1번과 똑같은 지시예요. 복수거래 키를 이용하여 입력하라. 예, 여기 분명히 두 가지 이상일 때 복수거래 단추 눌러서 이렇게 이 내용을 그대로 복수거래에다 입력해 주면 됩니다. 해본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자, 메인 매출 전표 가셔가지고 날짜를 11월 2일로 고칠까요? 11월 2일. 자, 유형은 아까 1번과 똑같은 유형이죠. 11번 과세 매출 유형이에요. 11번. 자, 품명을 복수거래 단추를 눌러서 입력해야 돼요. 여기 위에 복수거래 있죠? 그러면 이렇게 표가 나오죠? 네, 여기다가 등산화, 엔터, 수량식, 단가 10만원, 엔터 쭉 치시고, 운동화, 10만원. 자, 수령 단가가 두 줄이 똑같아요. 그리고 확인해 주면은 등산화 외라고 여기에 표시가 되죠. 합계 220만 원. 만약에 이게 틀렸으면 다시 고칠 때 어떻게 복수거래를 또 누르면 아까 이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수량이나 단가를 고칠 수 있다 그랬죠. 예, 만약에 고쳐야 된다면 확인. 자, 이제 거래처 코드 입력하겠습니다. 그리운. 거래처의 코드에 그리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자, 전자세금 이것도 비워둬야 발행할 수가 있어요. 비워놓고 분계는 혼합이니까 밑에 메시지 보면은 혼합은 3번이죠. 3.
자, 그러면 밑에 분계 보시면 대변만 입력이 돼 있어요. 부가세의 수금 매출세액이 20만 원, 대변의 상품 매출이 200만 원. 네, 요거는 이대로 쓰시면 되고요. 세 번째 줄을 구분을 해주는데 차변에 선수금 부채 감소시켜야 되죠. 상품을 이제 전달했으니까. 네, 차변의 선수금 259죠. 아까 20만 원이라고 설명해서 알려줬어요. 20만 원. 거래처는 그리운 그대로 두시고. 나머지가 외상매출금이니까 차변내 또 외상매출금. 차변에 외상매출금. 나머지 금액 200만 원. 이 플러스 플러스. 그리고 마지막 금액을 입력하고 나서는 탭을 누르시라고 그랬죠. 탭 키를 눌러서 커서가 이쪽으로 건너가도록 해놓고 천천히 거래처 고칠 것이 혹시 없는지 계정값하고 비교해 가면서 그리고 차변하고 대변의 합계는 일치하는지를 천천히 점검하시라 그랬습니다. 꼼꼼하게 점검하셔야 돼요. 네, 이대로 두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는 메뉴로 또 가야죠. 메뉴가 여기에 있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아까 그 메뉴입니다. 자, 11월 2일부터 또 11월 2일이라는 기간을 넣어주시고 엔터를 3번 치면은 이렇게 미전송 상태인 게 보이죠. 체크박스를 여기 체크 눌러주시고 전자발행을 먼저 합니다. 전자발행 확인 세금계산서 그림이 보이면 발행 눌러주면 돼요. 확인해주고요. 다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로 가야죠. 클릭해주고 로그인 단추 눌러야죠. 그리고 여기에서 국세청 신고 상태 밑에 미전송을 체크하고 그 밑에 매출 조회를 또 클릭하고 네, 그러면 이렇게 보이죠. 조금 전에 세금계산서 그림이 보입니다. 발행을 눌러줘. 그러면 발행 완료되었다는 안내가 나오죠. 확인, 확인. 네, 끝났어요. 요거 닫으시고 이 창도 닫으시고 메인 매출 입력 창이 지금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에 조회를 딱 누르면은 정리가 됩니다. 자, 분계 밑에 혼합 클릭하고 나서 이 칸이 전자 발행으로 메꿔졌는가를 보시라. 이게 안 메꿔졌으면 발행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와서 조회 눌러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11번 과세매출 거래명세서를 보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 2개 해봤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장에는 큰 번호 2번 매출세금계산서 매출과세 과세매출 11번을 말하는 거죠.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제 발행은 생략하라 이 말이에요. 발행 문제 앞에서 2개 해봤으니까 발급 전송하는 건 생략하고 그냥 전자세금란에다가 전자입력을 체크해라. 입력해라 이거. 전자세금계산서라면. 자, 11월 3일 거부터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우리 상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 300만 원에 세액 30만 원을 발급하였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분계를 외상분계하면 자동으로 분계되겠네요. 자, 그러면 입력해 볼까요? 지금 그림은 없지만 요 문장, 이 수행 내용을 보시고 우리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3일로 메인 매출전표 입력할게요. 11월 3일. 유형은 11번입니다. 이것도 11. 예, 분명히는 상품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상품. 수량당권 그냥 지나가야 되겠어요. 공급가액에다가 300만 원 입력합니다. 3 플러스 플러스 엔터. 부가세 30만 원이고 합계가 330이라고 보이죠. 자, 거래처 코드는 우리 상사의 상품을 팔았으니까 우리 상사가 코드가 되겠죠.
00111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했기 때문에 전자세금란에는 여기 밑에 보시면 1번이 전자 입력이에요. 1 전자 입력. 그래서 여기다가 1이라고 입력하면 돼요. 그러면 전자 입력, 전자 발행하고는 다른 거예요. 전자 발행은 우리가 이 프로그램으로 발행한 거고, 입력은 우리가 저기서 전자 입력으로 입력할 것 했으니까 입력하는 거예요. 예,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우리가 발행은 안 했지만 전자세금 계산서로 정리를 해주는 거죠. 이게 전자 입력입니다. 자, 분계는 전액 외상이니까 2번이 외상이죠. 밑에 메시지에 보면 2번이 외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2라고 입력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자동으로 잘 돼요.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 330만 원, 대변의 부가세 애수금이 30만 원, 대변의 상품 매출이 300만 원인데 거래처 고칠 것도 하나도 없고요. 그대로 놔두면 되고 차변과 대변의 합계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그 다음 거 해보겠습니다. 11월 4일 동신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대금 중 50만 원은 동신사에서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고 자,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예, 타인 발행 수표는 개정 과목이 현금입니다. 그래서 50만 원은 현금 처리하면 되고 나머지는 외상이다. 나머지는 외상이니까 외상 매출금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전자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전자세금란은 전자입력으로 또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입력해 볼까요? 11월 4일로 고치시고요. 11월 4일로 날짜 먼저 고치고 유형은 11번 과세매출, 품명에는 상품, 수량단가 지나가고 공급가액에는 500만 원, 5 플러스 플러스 엔터. 거래처는 동신사, 동신.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했으니까 1번 전자입력으로 메꿔주고 분계, 당좌수표로 받은 것과 외상이 섞여 있으니까 3번 혼합. 자, 대변의 부가세 해수금, 매출세액이 부가세 해수금 맞죠? 또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 발생, 공급가액이 상품 매출 수익 맞고요. 자, 세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50만 원은 당좌 수표예요. 현금이죠. 당좌 수표는 현금. 수표를 우리가 받은 거는 현금이에요. 그래서 차변의 현금, 101번 현금, 50만 원. 엔터 치시고 또 차변. 나머지는 외상이다. 108번. 108번이 외상 매출금이에요. 500만 원. 입력하고서 마지막엔 탭키를 눌러가지고요. 거래처 바꿔줘야 될 계정 과목은 없는가. 차변하고 대변의 금액은 일치하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고쳐야 될 내용 없죠. 다음은 3번 11월 5일 걸 볼까요? 11월 5일. 주식회사 우리 상사에 판매한 상품 중에 일부가 불량으로 판명되어 반품을 받고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공급가액을 마이너스 50만 원으로 발급했다. 대금은 전액 외상 대금과 상계하기로 했다. 외상 분계해주면 마이너스 분계가 만들어져요. 이것도 아마 3일 패션에서 한 번 정도 우리가 해본 것 같습니다만은
마이너스 분계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잘 한번 해볼까요? 자,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상사에 11월 3일 날 이렇게 300만 원 팔았잖아요. 그 중에서 50만 원이 반품 들어왔어요. 불량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로 50만 원어치를 다시 발행했다는 거죠. 추가로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11월 5일로 날짜 고치시고 11월 5일로 고치시고 유형은 이것도 11번 과세 매출에 해당이 돼요. 11번 과세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다 11번 과세 매출입니다. 분명은 상품이게 되겠고요. 수량 단가는 그냥 없는 거니까 지나가고 공급가액에다가 음수로 입력했어요. 마이너스 5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부가세도 마이너스 5만 원이 되고요. 합계도 마이너스 55만 원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 거래처가 우리 상사죠. 우리 상사 코드에다 입력해 주시고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입력이라고 해주시고 1번 자, 외상하고 상계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분계를 2번 외상 분계해 줍니다. 외상 분계가 2번이에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밑에 차변의 외상 매출금인데 마이너스 55만 원. 그래서 이건 외상 매출금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니까 외상 매출금 자산이 감소됐고 또 대변의 부가세 애수금 마이너스 5만 원. 부채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애수금을 마이너스 시켰으니까 부채가 감소. 그 다음에 상품 매출 대변 수익이 발생한 게 아니라 수익을 취소. 마이너스 시켰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마이너스 분계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요. 이와 같이 반품 들어왔다든가 이럴 때는 외상 분계를 하게 되면은 전부 이게 마이너스로 여기 공급가액이 마이너스로 입력되어 있으면 분계도 마이너스로 분계가 일어납니다. 이런 분계를 할 수 있어요. 다음 4번을 볼까요? 11월 6일 날입니다. 11월 6일 날 업무용 승용차를 주식회사 한국상사에 매각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600만 원에 팔았군요. 대금은 전액 당월 말일에 받기로 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품 같은 경우는 말일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외상매출금이다 하지만 이거는 지금 승용차 매각이니까 상품을 판매한 게 아니에요. 유형자산의 매각은 말일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미수금. 예. 자, 그래서 말일에 받기로 한 미수금은 얼마일까요? 600만 원에 세금 포함해서 660만 원이 미수금으로 돼야 되고요. 자, 유형자산 매각 거래를 문제를 낼 때는 그 유형자산의 취득금액도 알아야 되고 감가상각 누계액도 매각하는 날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도 같이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유형자산을 매각하면은요, 이 취득금액도 정리가 필요해요. 이거 정리. 네. 이 판매한 금액만 회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유형자산은 원가 모형이다 그래가지고 유형자산 취득했던 그 원가가 장부에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거를 매각할 때 정리해 줘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감 계정이니까 그것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매각할 때 이것도 정리합니다. 자, 정리라는 건 뭐냐면은 해당 자산의 반대쪽에 기록해 주는 게 정리니까 여러분 이 승용차 차량 운반구는 잔액이 자산이니까 차변에 있지 않겠어요? 차변에 있는 거니까 이 차량 운반구 요거 대변에다가 정리하는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잔액이 차변에 있어요. 반대로 대변에 있어요. 차량 운반구가 차변에 잔액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가상각 누계액은 그 자산의 차가 빼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잔액은 반대쪽 대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제
차변에다가 정리할 거예요. 이건 대변에다 정리하고. 그래서 이 유형자산 매각거래는 취득금액과 감가상각 누계액 정리를 같이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밑에 분계가. 예. 부가세 신고서에 가는 내용은 우리가 다른 전표하고 메인 매출 전표하고 같은 방식으로 입력하면 돼요. 공급가액 600만 원 이렇게. 예.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했으니까 11번 과세 매출 이런 식으로. 근데 밑에 분계가 복잡해요. 그래서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자, 11월 6일 거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죠?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메인 매출 전표 날짜는 11월 6일로 수정하시고 유형은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매각이니까 11번 과세 매출. 분명에다가는 승용차 해주면 되겠죠? 수량 단가 지나가고 공급가액은 600만 원에 공급을 했죠. 부가세 6만 원, 60만 원에 합계가 660만 원. 요게 이제 미수금으로 조금 있다가 660만 원을 정리해야 되고요. 거래처는 한국상사에다 매각했죠. 한국상사를 코드에다 입력해야 되고요. 00156. 자, 전자세금 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라 그랬으니까 1번 전자입력이라고 해주시고 분계는 이건 혼합으로 해야 돼요. 아주 밑에가 복잡한 것은 다 혼합이에요. 3번 혼합. 자, 이 차량 승용차의 부가세는 60만 원. 이거는 우리가 예수금이죠. 예, 매각한 그 자동차의 부가세 예수금 부채로 인식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건 매출이 아니고 승용차를 매각한 거니까 두 번째 줄의 코드는 차량 운반구라고 바꿔야 돼요. 차량 운반구. 그래서 208번으로 코드를 고치고요.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대변에 정리할 때는 판매 금액으로 정리하면 안 돼요. 예. 차량 운반구가 지금 취득 금액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잔액이. 그래서 여기 600만 원을 취득 원가로 고쳐야 돼요. 1800으로. 1800만 원을 정리해야 차량 운반구가 매각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정리할 게 감가상각 누계액도 정리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량 운반구의 반대쪽에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차량 운반구 정리는 대변에다 했으니까 감가상각 누계액 정리는 차변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줄의 구분을 차변 3번으로 구분을 차변으로 바꾸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항상 해당 자산의 다음 코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코드가 209가 되는 거예요. 209. 다음 코드를 무조건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자료에서 주어진 감가상각 누계액 1,400만 원을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1,400만 원. 그러면 이제 정리할 것이 정리가 됐어요. 예, 취득금액 정리되고 감가상각 누계액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여러분에게 뭘 입력하라고 제가 그때 설명을 해드렸냐면은 요 돈을 요 매각금액이 세금 포함해서 오늘 받았으면 현금이고 나중에 받을 거면은 미수금이고 이런 식으로 이걸 정리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당월 말일에 받기로 했으니까 이게 미수금이 됩니다. 외상 매출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수금은 당좌 자산이에요. 차변에다가 자산을 잡아야 돼요. 3번 차변에 미수금 받아야 될 돈 미수금 120, 코드 120이죠. 자, 얼마 받아야 돼요? 660만 원 받아야 되죠. 그래서 6600 플러스 엔터.
미수금의 거래처는 한국상사 그대로 두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밑에 차액이 200만 원이라고 하는 차액이 나 있을 텐데, 자, 애수금 회계 처리했고, 또 차량 운반구 취득금액 정리했고, 감가상각 누계액 정리했고, 그 다음에 받아야 될 돈 정리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드러난 거는 다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 이 차액은 뭐냐면은 이게 이익이 발생한 거예요. 처분해가지고. 그래서 이 처분이익이 유형자산 처분이익입니다. 개정과목 이름이 유형자산 처분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자, 수익의 발생은 대변에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5번째 줄에 구분은 4, 대변이 되고요. 코드에다가 유형 하셔가지고 유형자산 처분이익 금액은 200만 원. 2 플러스 플러스 그리고 마지막에는 탭키. 탭키를 눌러서 어, 점검을 쭉 해보신다. 거래처 코드 바꿔야 될 계정 과목 혹시 없는지 보시고 차변하고 대변하고 금액이 일치한지도 보시고 그리고 이제 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200만 원이 맞는지 점검하는 방법은 여러분 유형자산의 처분 손익을 계산하는 방식을 여러분이 알고 있죠. 처분 손익은 처분 금액 마이너스 장부 금액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장부 금액은 어떻게 구하느냐면 취득 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것을 장부 금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0만 원의 처분 이익이 나왔잖아요. 200만 원 처분 이익이.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처분 금액. 요게 처분 금액입니다. 600만 원에 처분한 거예요. 그래서 처분 금액은 600만 원. 마이너스 장부 금액은 취득 금액 빼기 감루. 취득 금액이 1,800이죠. 이 차량의 취득 금액이. 그래서 1,800만 원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지금까지 감가상각 누계가 1,400이죠. 1,400. 하면은 400만 원이 장부 금액입니다. 그래서 600에서 400만 원을 빼면은 200만 원을 더 많이 받고 처분했잖아요. 그러니까 200만 원 이익이 나는 게 맞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여기 200만 원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자산을 매각할 때 밑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밑에 분계가 아주 여러 줄, 5줄이잖아요, 지금. 예.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어, 요 순서를 계속 지켜가면서 연습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렇게 꼬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면은 나중에 뭐 뭐라 그럴까요?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이거 뭐 감당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하시겠습니다. 시험 보실 때까지. 자, 그 밑에 5번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그 밑에 5번은 11월 7일, 11월 7일이고요. 특허권을 주식회사 스마일에 매각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 공급가액 250에 세액 25만 원을 발급했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 이 특허권의 장부 금액은 300만 원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밑에 거는 무형자산 매각 거래예요. 지금 이거는. 자, 위에서는 유형자산의 매각 거래입니다. 유형자산은 우리가 상각을 간접적으로 상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부에
취득 금액이 남아 있고 또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 계정으로 차감해 가지고 간접 상각 방식으로 두 개의 계정을 운영을 해요. 계정이 지금 여기서 이제 차량 운반구라는 계정에 이게 남아 있고 감가 차감 계정으로 감가상각 누계액이 또 하나 있고 그런데 반해서 무형자산 지금 우리가 지금 특허권이 11월 7일 거는 특허권이에요. 무형자산이 무형자산은 매각했다 하는데 왜 감가상각 누계액을 안 알려주느냐? 무형자산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 과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상각을 하기 때문에 차감 계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장부 금액이 뭐냐면은 정리해야 될 금액이에요. 예, 취득 금액은 이미 없어졌어요. 직접 상각했기 때문에 매번 연말에 한 번씩 빼줬어요. 유형자산은 취득 금액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빼주지 않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이렇게 상각을 해서 우리가 매각할 때 취득 금액을 유형자산은 따로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무형자산은 취득 금액이 처분할 때 나타나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장부 금액을 정리하면 돼요. 무형자산은 장부 금액을 정리한다. 당연히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으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은 정리를 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 그 전표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유형자산은 기본이 5줄로 전표가 입력이 되잖아요. 그럼 무형자산은 4줄이면 입력이 끝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감 계정 정리가 없으니까. 나머지는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300만 원 장부 금액을 처분 금액 250에 처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분 손익을 계산할 때는 이 처분 금액 마이너스 장부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건은 우리가 전표를 입력하면 50만 원 손실이 나도록 전표가 만들어질 거예요. 공급가액이 처분 금액이고 장부 금액은 300이기 때문에 50만 원 싸게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분 손실이 50만 원 날 것이다. 그리고 4줄로 분계가 끝날 것이다. 자, 그러면 전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11월 7일로 날짜 바꿔주시고. 자, 유형은 이것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죠. 11번 과세 매출. 품명에는 특허권. 수량단가 지나가고 공급가액에다가 250만 원. 거래처에는 스마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했으니까 1번. 분계는 이것도 혼합으로밖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 자산의 매각 거래는 뭐 혼합으로 하면 됩니다. 혼합하시고. 자, 대변의 부가세의 수급. 네, 매출소액은 그대로 두는 거예요. 부가세의 수급. 자, 이게 상품 매출이 아니라 특허권의 매각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줄의 코드를 특허권. 네, 232. 자, 250만 원이 아니라 장부 금액을 정리하라 그랬죠? 네, 장부 금액은 300이에요. 그래서 이걸 300으로 고쳐야 됩니다. 아까 유형자산은 취득금액을 입력했어요. 그걸 정리해야 되니까. 근데 무형자산은 장부금액을 정리해야 되니까 장부금액을 입력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아까 유형자산을 보면은 이 대변의 반대인 차변을 해가지고 이 자산의 다음 코드 그 차감 계정을 정리했는데 무형자산에는 차감 계정이 없으니까 아까 그 작업은 건너뛰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요 275만 원을 받았으면 현금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자, 현금으로 받았다. 현금이네요. 그러면 차변에 101번 현금 275만 원 받은 거죠. 부가세 포함해서 탭키 탭키 아직 안 쳐. 엔터 쳐도 돼요. 엔터. 자, 네 번째 줄. 이제 네 번째 줄이 여기서는 마지막이에요.
밑에 차액을 보시면은 차액이 마이너스 50만 원 이렇게 보이죠. 이익이 났으면은 마이너스 대신에 양수로 보일 거예요. 근데 손실이 나니까 차액이 마이너스 50만 원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손실은 차변에 발생하죠. 그래서 3번 차변하셔가지고 아까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했었어요. 지금은 이건 무형자산이니까 무형으로 검색해 보세요. 무형. 그러면은 무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있어요. 952조. 무형자산 처분 손실 이겁니다. 영업의 비용이에요. 자, 무형자산 처분 손실로 50만 원 차변에 입력하시고 마지막이니까 탭키 눌러서 이 네 줄로 된 분계를 잘 보면서 거래처를 고쳐야 할 개정 과목이 혹시나 없는지 또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되는지 이것을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좀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에 그 밑에 큰 번호 3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해볼까요?